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여기 맛집이죠? 재밌네요.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거다. 오늘은 재료의 시간입니다. 재료는 즉 뉴스죠. 뉴스 매매법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뉴스 매매법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뉴스 하나의 급등과 급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뉴스 매매의 핵심은 중장기 재료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틀 정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때가 추석 때로 기억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 관련된 소식을 듣고서 관련된 주들을 방송에 올렸었거든요. 바로 한 이틀 뒤에 상한가도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래 갔었고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마이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특히나 중장기 재료들 중에서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화두랑 관련된 것들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글로벌 화두와 연결될 재료들이 오래 간다.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그런 메타와 관련된 주들이 한 3달 내내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인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챗 GPT 관련된 글로벌 화두였으니까 챗 GPT 관련된 주들이 또 마찬가지로 2달 연속으로 3, 4배씩 오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단기 재료를 예를 들자면 산불, 폭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길어야 2, 3일, 요소수 뭐 이런 것들도 한 2, 3일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급락을 해서 원래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중장기 재료를 어느 정도 구별해서 공부하고 판단력을 즉시적으로 갖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뉴스가 사실은 하루에도 100개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걸 다 보냐? 저는 다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건 9시 뉴스는 헤드라인 정도 봅니다. 왜냐면 9시 뉴스라는 거는 전날 가장 중요한 소식들이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비 소식도 있고요. 폭염 소식도 있고 오염수 내용도 있고 글로벌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인데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한 뭐 새로운 소식들 뭐 재건에 관한 무슨 회의가 열렸다든지 9시 뉴스에 만약에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련된 주가들이 좀 움직이겠죠.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긴 했었죠. 일주일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목 정도만 보고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클릭을 해서 보고 있는 편이고 추가적으로는 뭐 텔레그램 정도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규장 순위에 들어가서 어떤 업종들이 있나를 봤잖아요. 한미반도체라는 반도체 업종,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상한가를 갔어요. RF세미도 반도체 업종인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뉴스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물린 거거든요. 장중에도 이 정도로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어떤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MTS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뉴스 탭을 눌러보면은 모든 뉴스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특징주, 오후장 기술적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왜 상승했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토론방 같은 데도 입장을 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 그런 것들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 파트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가 확실히 오늘은 강했고 최근에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반도체의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국내 첫 생산형 AI ETF가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특정적인 종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재료들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더 중요한 팁은 오늘 거는 아직 안 올라왔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가 7월 11일이었죠. 특징주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수많은 블로거들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볼게요. 시황도 나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쫙 써있잖아요. 포스코 DX는 뭐 때문에 올라갔고 1위부터 30위까지의 재료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주식 파트에 들어가서 정규장 순위에 보면은 이렇게 1위부터 한미반도체부터 30위까지가 나오잖아요. 30위가 현재 상승률 A팩트네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보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8 며칠의 특징주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미 많은 블로거들이 저녁 8시 정도면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시나 9시쯤에 한번 쓱 보면 됩니다. 10분 정도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는 거는 같은 재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라면은 1번 한미반도체라든지 RF세미라든지 이런 곳에 같은 재료가 써 있을 거란 거죠. 그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표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특히나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왔네. 그러면은 내가 내일도 관련된 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라고 재료를 특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료는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강한 재료인지 오래 갈 재료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강한 재료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한가가 나와야죠.
하죠. 관련된 업종에서. 상한가는 최소한 나와야지 그래도 이 재료가 파급력이 있구나.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한 3-4종목 또는 10종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종목이나 같은 업종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장 막판에는 BHI라는 원전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을 했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어떤 이유로 급등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특징주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종목이 왜 급등했는지를 장중에 알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되는지 또는 관련된 주들을 순환매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BHI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참여 소식의 강세,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BH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같이 올라간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죠. 폴란드 원전 개발에 참여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매수하는 게 재료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특정 섹터를 좀 한정을 하고 한정된 섹터들에 대한 재료 검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심플화하고 한 2가지, 3가지 섹터 정도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딱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10가지, 20가지 재료를 다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또 물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